안녕하세요. 하와이유의 하이디. 유우연입니다. 지난 편에 와주셨던 성준님이 이제 저희 미니 MC로서 함께 종종 출연을 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희끼리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봄이에요. 너무 좋아. 봄이 오긴 왔는데 너무 땀나요. 헤딩해서 반팔로 지금 좀 더워서 다 소매를 걷어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희가 지구에게 막대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구야 미안해. 안가품을 제대로 돌려주는. 지구를 걱정하면 지금 너무 우리 일회용 먹고 있다. 다음 이거 번부터는 5번만 더 쓰는 걸로. 플라스틱 컵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다 떨 주제가 뭘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크로스핏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가까운 국내 대회들에 대한 얘기들. 네. 그 얼마 전에 오픈이 끝났잖아요. 네. 오픈 후기 뭐 요 정도 수다를 좀 떨어볼까요? 그럼 좋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오픈 관련된 얘기 먼저 해볼까요? 오픈 총평을 우리 하이디 코치님이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일단은 올해 이제 25 오픈은 전반적으로 우선 재밌으셨나요? 네. 전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오픈다웠다. 오픈다운 무브먼트들이 나왔고, 오픈다운 수준이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다. 사실 이제 오픈이 하이디 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스킬 레벨도 많이 이제 내려가고 무게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별력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 전반적인 이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 옛날보다 중량이 낮아지고 무브먼트가 쉬워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네. 그 처음에 뭐 덤벨을 다루는 동작이 처음 나왔을 때 15kg, 남자 22.5kg, 이게 엄청 무겁게 느꼈어요. 다들 막 쩔쩔 매고, 론쌤. 몇 년 전만 해도. 맞아요. 론쌤 같은 경우에 막 완주를 못하고 하다가 허리를 부여잡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쉽잖아요. 그 22.5라는 중량이. 15kg가. 스탠다드가 돼버렸죠. 15kg가 너무 쉽잖아. 이거 왜 못해? 이제 이런 느낌이 돼버려서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이게 쉬워진 건 아니다. 네. 해외 댓글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댓글러들보다 그 쉬워진 오픈에 대한 반발이 훨씬 크다고 느껴요, 저는. 되게 약간 이번 오픈 노잼 약간 이런 해외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 스로스터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중량이 남자가 135, 여자가 85kg까지, 5파운드까지 5파운드까지 올라갔잖아요. 사실 초보분들은 엄두를 내기 힘든 중량 아닌가? 그쵸. 그치.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그 수준을 자꾸 이렇게 높이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뭐 그것도 좋은 성적을 내기에 충분한 와드라고 생각을 분별이 되죠. 하거든요. 맞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뭐 마지막 거 11분 때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냥 항상 어딜 가든 불만 있는 사람들은 있듯이. 맞아. 제가 보니까 되게 불만이 많은 이제 유형은 스킬 레벨이 높아서 스킬 레벨로 내가 변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류가 있고, 약간 나의 화려한 스킬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링머 수럽이 안 나와? 나 링머로 다 땡기는데 순위 뭐 이런 예를 들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무게충들이 제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저의 역도를 보여주지 못해서 이 천추의 한이 됐어요. 그렇죠. 스네치 고작 65로 시킨단 그러나. 말이야, 이런 느낌? 근데 거기서 털렸죠. 변별당했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우리 수능도 불수능, 물수능이 있어서 이제 해마다 화제가 되는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 오픈 기조는 언제부터 한 이 정도 됐죠? 이제 사람들이 조금 스킬 레벨도 많이 내려가고 쉽다고 네, 이렇게 좀 비교적, 평가받은 네. 게 한 2, 3년 정도, 2-3년? 오픈이 3개로 바뀌고 나서 3주로 바뀐 후부터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쿼터가 좀 생기면서. 3주 체제로 바뀌면서부터 그게 한 2, 3년. 네, 저 이것과 관련한 일반인 크로스핏을 좋아하는 일반인이 본 저의 의견은 이제 물 오픈도 변별할 수 있다 스스로를. 맞아요. 탑급 선수들은 여전히 탑 랭크의 이름을 올리더라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번에 그쵸. 티아가 티아가 140? 144등을 했는데 네. 진짜 초반에 순위 리더보드에 없어가지고 티아가 안 했나? 했어. 안 했나 했는데 한참 내려가니까 있는 그게 거예요. 세계 랭킹. 세계 그쵸. 랭킹 월드와이드입니다. 네, 144위.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 네. 첫 주차에 우선 티아의 랭킹이 제일 화제였어요. 왜지? 쉐인 남편 코치인 쉐인이랑 알고 보니까 이제 게임성으로 남편이 시작하고 3분 뒤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 남편하고. 네. 그럼 애초에 좋은 성적을 위한 게 아니었나? 네, 그래서 근데 그 기록을 그대로 제출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랩이 3분을 늦게 시작했는데 남편을 이겼고 근데 쉐인 그 티아 남편이 운동을 잘해요. 맞아, 못하지 맞아. 않아요. 맞아. 스쿼트도 400파운드를 넘게 한국에 와서 운동했을 때 네, 막 노마드 가서 400파운드 치고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그 기록을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왜 이러냐. 근데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티아 사실 3분 늦게 시작했음. 근데 끝에 가서는 다시 재측정을 해서 올렸어요. 그럼 네. 지금 기록이 그러면 그 기록은 아닌 거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144등? 네. 근데 티아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하이록스에 좀 진심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세계 레코드, 월드 레코드를 냈잖아요. 그 티아가 첫 출전에. 근데 하이록스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오픈 같은 경우에 티아한테 뭐 고중량도 아니고 뭐 어려운 동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티아가 좀 크로스핏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새로운 뭐 스폰서십도 생긴 것 같고 LSKD인가? 그쵸. 그 호주 의류 브랜드. 브랜드랑 맞아요. LSKD. 새로 이거 파트너십도 맺고 하이록스도 출전하고 있고 뭐 종종 컨텐츠 올라오는 거 보면 크로스핏에 관한 거는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6번 우승했을 때 은퇴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이제 6보다는 7이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우승을 해서 7회 우승을 한 건데 자기의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제 하이록스 관한 이제 얘기를 다시 요약하면은 이제 호주의 탑 랭커 하이록서랑 여자 더블로 나가서 54분 24초의 여자 더블 프로 엘리트 레코드를 냈고 또 그전에는 하이리쌤이 좋아하는 제임스 뉴벨이랑 혼성으로 이제 나갔었어요. 맞아. 네. 근데 그 기록도 여지껏 혼성 레코드 중에 탑 50에 들어가는 탑 50에 들어가는 52분 몇 초였던가 그랬던 제가 알기로는 55분 대였어요. 그래? 네. 52. 그래서 그 브리즈번 대회에서는 3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 3등에서 1등을 했던 더블이 이제 그 티아랑 여자로 더블을 나갔던 여자가 다른 남자 헌터 맥킨타이어라는 또 유명한 하이록서 크로스핏을 했던 사람. 이제 그렇게 되고 제 생각에는 티아가
진심 펀치를 날리지 않았다. 오픈에. 맞아. 그냥 제 생각에 딱 한 번 측정하고 100%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랑 왜냐면 같네요. 저도 이번 오픈 컨셉이 딱 한 번만 그랬거든요? 하자였거든요. 그리고 왜 제 생각에는 그거 하고 하이록스 훈련을 하러 갔을 것 같아요. 맞아. 왠지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에 묶여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크로스핏을 아예 놓을 수는 없으니까. 프로븐 프로그램이 맞아. 하이록스를 맞아, 별도 맞아. 개설해서 다 그 제임스 뉴베리도 데려와서 그 프로븐 하이록스를 엄청 이렇게 밀고 프로모션을 있더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도 잘 지금 맞겠네. 셋 다 하이록스 등록한 거잖아요. 맞아. 어쩌다 이렇게까지. 여기는 저는 더블 프로. 여자 더블 프로 나가고 여기는 혼성. 혼성. 네 혼성으로 나가. 여자 무게로 하시잖아요. 저랑 같은 무게로 하시잖아요. 저를 캐리해 주셔야 돼요. 아 이게 제가 깎아 먹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하쌤의 그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포디움이잖아요. 포디움이죠. 그쵸? 네, 포디움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티아랑 별개로 또 이제 흥미로운 뉴스들은 아시아 리전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될 만한데 카야가 단 8등수 차이로 1% 안에 들어왔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못했네, 카야가, 생각보다. 930 몇 등을 했고 원래 이번에 그래서 여자 선수들이 1%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맞아. 1000명이 좀 안 돼요. 근데 제어 카야가 단 8순위 차이로 1%에 들어왔다. 아시아에서 몇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못 글쎄요? 봤는데 좀 방심을 한 게 25.1을 그냥 이 정도 하면 1%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제출을 한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한 번씩 해서 그냥 올리긴 한 것 네. 같은데 카야는 그 정도면 상위권이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네. 카야는 그래서 하마터면은 못 네, 1% 세미를 안에 못할 뻔했다. 1% 안에 들어야 파이스트에서 1등을 하더라도 나갈 수 그쵸. 있는 거잖아요, 게임즈에. 맞습니다. 이번 게임즈는 어떻게 되죠? 출전을 하려면 일단은 온라인 세미파이널에서 정확히 몇 명이었지? 30명이 게임즈에 진출하는데 온라인으로 16명. 16명. 네. 나머지 이제 14개의 티켓은 각 지역에 주는데, 이제 아시아 파이스트에는 한 장이 네. 또. 그 메이엠 클래식도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메이엠 클래식이 가장 먼저 4월 첫째 주에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크로스핏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지만 브라질의 역도 스페셜리스트 기 말레이로스가 메이엠 클래식을 나가지만 거기서 포디움에 입상해도 게임즈를 못 나갑니다. 1% 안에 못 들었어요? 기 말레이로스 1% 안에 못 들었어요. 왜 그랬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1, 2, 3등 해서 나가지도 못할 애가 뛰어도 되는 거냐.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고요. 뭔가 문제가 많네요. 이번 오픈이랑 게임즈는. 근데 사람들이 각 지역의 그런 대회들을 너무 세미로만 바라고. 근데 그거는 그 지역의 대회인데 거기에 티켓이 그냥 부가적으로 걸려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세미로만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상위 1% 안에 들어야 이 대회에서 1등을 해도 게임즈에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 만약에 1등을 한 사람이 1% 안에 못 들었어, 2등을 한 사람이 1% 안에 들었어, 그 사람이 갈 거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왜 지역 할까요? 대회에서 어쨌든 2등보다 1등이 잘했으니까 1등을 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게임즈에 못 나가, 그냥 오픈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1%에 못 들었다는 것만으로 2등한테 이걸 내줘야 된다는 게 게임즈에 너무 나갈 조건이 안 돼. 너무 룰이 아, 이상하다는 거지. 한번 해볼게요. 네. 무조건 1% 안에 오픈 1% 안에 들어야 결국은 온라인 세미파이널이든 오프라인 세미파이널이든 거기서 또 좋은 성적을 냈을 좋은 성적을 때. 냈을 때만 게임즈를 갈 수 있는 조건이고요. 지금 여기 하이디 선생님과 바론 선생님이 이제 관점을 달리 하는 거는
바론 선생님은 대회 1등을 하고 게임즈를 못 나가는 건 그건 그거다 그냥 지역 대회에서 1등 하는 건 그거대로 명예가 따르고 하나의 업적이 되는 거다. 게임즈를 못 나가는 거는 그냥 오픈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 조건이 없는 거고 이제 하이리 선생님은 제 생각에 좀 더 논리적으로 이걸 이제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1등은 못 나가고 2등은 나간다는 게 모순적이라고 맞아.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편하죠. 포인트제는 관련해서 그러면 뒤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처음에 이런 대회 방식을 도입한 게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쿼터 이제 전에는 쿼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쿼터를 거치고 세미에 가고 세미를 거치고 게임즈에 가고 이런 단계적인 게 있어서 좀 쿼터에서 사람들이 참가를 많이 하고 돈을 버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어차피 게임즈 못 갈 텐데 한번 세미 경험이라도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쿼터를 말만 세미로 바꾸는 느낌인데 이제 만약에 1등한 사람이 오픈 참가 성적이 안 좋아서 2등한테 가게 되면 그럼 너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을 회유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한 게 아닌가. 그렇죠. 재정적 재원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쿼터가 얼마였죠? 작년에? 꽤 비쌌던 것 50불인가요? 80불인가요? 50불이죠. 평균적으로 1년에 오픈을 최근 3년, 4년 동안 30만 명이 등록을 했고 10%가 쿼터에 갔으니까 3만 명이에요. 그러면 3만 명당 50불을 걷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60만 불이니까 60만 달러가 증발을 하게 된 거고 그거는 좀 큰 손해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재원을 어떤 쩐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세미파이널이 복잡해지게 된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역 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 본사에 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본사에 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 대회가 파이스트를 연다고 해서 이 파이스트 대회에 수익이 그쪽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본사의 이제 그 운영 역량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적인 시선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최근에 오피셜 파트너십을 새로이 찾는다는 파트너십도 아니야. 오너십. 소유권. 소유권. CEO 돈 파울이 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오너십을 가져갈 사람을 찾는다. CEO직을 내려놓겠다는 걸로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뭐 지분을 가져갈 사람. 지분을 이제 파트너십의 그 이름을 명명권을 이제 팔면서 그거에 대한 지분을 가져갈 예를 들어 상대를 뭐 찾는 것 같아요. 리복 크로스핏이었다면 뭐 리복을 찾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한 것 같아요. 그 나이키 매니아 있잖아요. 카페 나이키 매니아를 크림에서 엄청 큰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크로스핏 자체를 사줄 사람을 찾는 거 아닐까? 그렇죠. 단순 스폰서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리복배 느낌의 스폰서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CEO는 그대로 있고 회사를 파는 느낌인 건가? 아직 루머인 것 같지?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또 다른 이제 추가된 루머가 유력한 후보들이 추려졌다라고 루머가 또 돌고 있어요. 네. 돈 파울이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완전 대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이록스가 뜨고 있는 마당에 네. 크로스핏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투자적 관점에서 네.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이게 결국은 대기업이 들어오려면 돈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크로스핏 개개인의 그 소비 보통은 이제 WTP라고 하거든요. Willing to Pay니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를 되게 중요한 데이터 요소로 봐요. 근데 그 소비 개인당 평균 소비를 위한 성향은 크로스피터들은 높아요. 그치만
시장이 너무 저는 작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리복이 뺀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너무 e스포츠를 좋아하고 미쳐있는 것은 맞지만 과연 이게 범용성이 있을까? 크로스핏을 위해 얼마까지 낼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적다는 거죠. 아니 그 개인마다 그거는 높은데 그러니까 그 크로스핏 회사를 위해 뭔가 뭐 대회를 위해 돈을 쓴다던가 이런 게 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개인마다 이것에 소비하는 금액의 크기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큰 편인데 시장 자체가 너무 작다는 네,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서 결국은 맞는 말인 것 같아. 돈의 흐름이 일어나야 되는데 크로스핏은 그 돈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는 풀이 너무 한계가 좁은 것 맞아.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록스는 진짜 돈벌이가 아주 잘 되는 네. 스포츠 같거든요. 일단 확장성이 좋아요. 네, 달리기, 러너들의 마음도 사로잡았고 뭐 기능성 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사로잡았고 크로스피터들의 마음도 사로잡는 요소가 다 있으니까 뭔가 시장이 큰 것 같아요. 러닝 시장도 겨냥할 수 있고 크로스핏 시장도 겨냥할 수 있고 약간 도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 근데 난 하이록스가 절대 크로스핏을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 왜냐면 하이록스는 그냥 그 대회 자체고. 그렇죠. 결국 하이록스 크로스핏을 했던 사람이 그러한 형태로 그걸 하는. 근데 제가 대회 자체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하이록스를 봤을 때 아니 계속 똑같은 것만 하는데 매 대회마다 뭐가 재밌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동아마라톤 한번 나가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어쨌든 마라톤도 매번 똑같은 10km, 20km, 42.19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매년 사람들이 미쳐서 피나는 티켓팅을 하고 그런 거 보면 하이록스도 약간 마라톤처럼 하나의 종목으로 굳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바론쌤하고는 조금 여기서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충분히 하이록스도 하나의 장르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스포츠는 오래 클래식한 형태로 남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크로스핏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그게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 바로 얘기할 거긴 한데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당일 통보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즈의 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스포츠의 어떤 스탠다드를 흐리는 요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딱 정형화된 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로스핏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래서 재밌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결정체가 없는 거죠. 결국 클래식한 것은 단순함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쵸. 뭐 축구나 농구, 야구 이런 것도 다 규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규칙을 잘 지키면 되는 건데 크로스핏은 그게 좀 애매모호하니까 매년 노랩 이슈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랩에 대한 이슈도 많고. 근데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런 포맷이 있지. 그쵸. 크로스핏만 그런 게 그래서 농구도 너무 다양할 사실 뿐이지, 다양한. 농구도 사실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집어넣으려고 NBA 커미셔너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필리핀 농구 리그에서 4점 라인을 도입을 했어요. 작년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3점 라인 바깥으로 4점 라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런 시도들을 농구판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축구도 사실 이 옵사이드에 대한 기준에 대한 개정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이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무슨 4점 라인이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변화가 있으려면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맞습니다. 오픈 관련해서 또 마지막으로 좀 볼만한 거는 남자 선수 콜튼 메르텐스 라는 아주 콜튼 마르틴스 머슬 햄스터가 별명인 선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네. 키가 추정 160
근데 팔이 이만. 그래? 160 안 되는 거 아니야? 163이에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네, 이번에 25.12를 1등을 했고 아, 25.3까지 1등을 하나 했는데 로잉이 있어서. 맞아 네. 로잉이 있어서 1, 2는 솔직히 작아야 유리한 것들이었어 다. 네, 근데 그 신체 조건을 고려해도 25.3을 3등을 했어요. 진짜 피나는 노래. 아니 그러니까 로잉 말고 나머지 월워크나 역도는 다 짧으면 더 빠를 수밖에 없어. 근데 월워크 그러네요. 선 다 똑같지 않아요? 왜 약간 이러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아 만세. 이러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네, 이 메르텐스가 서구권에서는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 진짜? 네, 일단 캐릭터도 되게 음. 메르텐스가 첫 번째로 농장업을 농가를 운영하고 있어서 파머예요? 파머? 네, 파머입니다. 파머. 진짜 파머스 캐리 네. 그거네. 돼지 키운다고? 네. 그래서 본인 농장에 있는 짐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 컨트리적인 요소부터 해서 성격도 굉장히 무던하고 흔히 말하는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과묵한 상남자 약간 스타일. 리치? 아. 근데 나는 그 리치가 한참 우승을 할 때가 제일 그 흥했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성적이 좋은 사람이 비주얼도 좋아야 된다. 이 어쨌든 좀 약간 인기가 쇼맨십. 좋아지려면 맞아. 그래서 약간 다니엘 브랜든 같은 그런. 그래서 나는 이번 대회에서 조금 크로스핏이 다시 일어서려면 페퍼가 우승을 해야 된다. 아, 비주얼적으로 맞아. 비주얼도 사실 스포츠의 중요한 요소죠. 중요하지. 저한테 뭐 축구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승가 라라가 너 다시 태어나면 호나우지뉴로 태어날래? 베컴으로 태어날래? 전 베컴을 고를 것 같거든요. 남자인 제가 골라도. 메시로 태어날래? 베컴? 그래도 베컴이죠, 그쵸?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맞아. 그래서 네. 뭔가 좀 멋있는 사람이 우승을 해주면 그래도 좀 더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픈 약간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좀 재밌는 통계들이 작년에 오픈 참가자인 30만 명 초반 30만 명 정도 선에서 31%가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네. 23만 3천 명이고 이거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등록자 수입니다. 2020년도에도 한 23만 4천 명이었어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 리복도 빠지고 거기 근데 아마 코로나까지 1년에 2번 했어요. 그래서 이번 23만 명 중에 6만 5천 명이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들이래요. 적은 건가? 저는 아주 적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6만 5천 명들의 평균 연령은 34.7살. 꽤 많다. 높네. 아, 근데 하긴 크로스핏이 어린 친구들이 입문하기 좋은 운동은 근데 아니니까. 요 중에 최고 연령자는 93살이래요. 93? 첫 네. 등록하신 분이요? 93살. 미쳤다. 네, 와. 93살입니다. 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니, 얼마 전에 체육관에 엊그제였나?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문을 활짝 열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 근데 할머니 두 분이 한 80은 돼 보였어. 설마 상담을 오셨다고? 응? 아, 저분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상담 오신 건 아니었고 예수님 전도하러 오신 분들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난 코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됐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드네. 90몇 살이신 네. 분도 하니까. 사실 되게 백발의 마스터즈 선수들이 미국 쪽은 보면은 체육관에 한두 번씩 있는 맞아. 체육관이 있어요. 그 크로스핏 보면.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거 보면 또 진짜 백발의 노인분들 운동하는 것도 많이 올라오잖아. 그쵸,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기는 해요. 코치로서 그런 할머니가 오시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되게 아무렇지 않게 편견 없이 운동하시게요?
들어오세요. 버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입장 버피. 늦었으니까 세 개 더. 아니죠. 스케일은 잘 해드려야죠. 그래서 오픈 관련 뭐 최근 이슈들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오픈 관련 이제 연장선상에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있죠. 뭐죠? 바로 월드 피트니스 뭐야? 프로젝트. 피트니스 프로젝트. 탈락입니다. 뒤로 떨어질게요. 여기 뒤로 살짝 낭 떨어지셔서 WFP 월드 피트니스 프로젝트가 사실 WFP라는 탈을 쓰고 사실상 크로스핏인 대회가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의 대항마로 올해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바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포인트 기반의 이제 리그처럼 운영이 될 예정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로 디비전이 있고 그 프로 아래 챌린저 디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투어를 1년에 2번, 올해는 1년에 2번을 진행을 합니다. 투어 1, 2는 전부 미국에서 5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진행하고 그 투어를 바탕으로 탑 30명의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파이널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30명의 진출자들은 20명의 프로카드 선수들이 진출권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다 얻게 되고 이 프로카드 선수들은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와 가장 다른 게 컨트랙트를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맺어져 있는 선수들이에요. 고정 수입이 발생한다는 의미고 추정 셀러리는 지원금은 10만 불이에요. 저는 이거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은 게 1억 5천만 원이에요. 연? 네. 그러면 이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자금력이 되나? 왜냐면 남자 20명, 여자 20명이거든요. 근데 뭐 시작은 어느 정도 그 투자가 있어야겠지만 이게 시장만 커진다면 사실 20명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프로 선수들 연봉은 다 뭐 몇 억씩들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막 가능하긴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게 지속 가능할지 또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20명이고 이제 10명이 더 파이널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0명은 온라인으로 투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챌린저스 디비전이라고 해서 챌린저들끼리 온라인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통해 포인트를 얻어서 그 10명이 이제 프로카드 20명의 선수들과 함께 파이널에서 대결을 하는 그러면 프로카드가 있는 건 진짜 원래 크로스핏 선수들이 대부분인 거죠? 네, 초청을 해서 계약을 미리 다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명의 선수들이 계약이 다 제가 알기로 다 끝난 상황이에요. 남자, 여자 20명씩. 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챌린저스에서 성적이 좋은 일반인들을 데려오는 거고. 네, 근데 그 하지만 일반인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네, 그 초대받지 못한 나머지 선수들이겠죠. 네. 좀 아직 덜 계약하지 알려진. 않은 계약하지 않은 네. 선수들. 그래서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모토가 어떤 건지 아세요? 본이 몰라요. 모토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먼저다. 어떤 걸 의식했는지 아시겠죠? 네. 네. 바로 저 그 시작된 계기가 작년에 있던 게임즈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의식한 것 같은 대회 모토, 우리의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걸 굉장히 많이 이제 프로모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선수권, 인권을 우리는 최우선시하는 단체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이제 요거의 쩐주가 마스터즈 여자 선수인 베스 질레트라는 선수인데 이분이 파워그리드 서비스라는 회사의 CEO이신 것 같아요. 설비 회사인데 설비 회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들이 많겠죠. 그 회사의 모토가 우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다. 그래서 직접 어떻게 나가서 보면은 일하는 사원들을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그렇죠. 사원이다. 우리의 사업은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이 궁합이 맞는 선주와 이제 단체가 만들어진 거고, 이제 윌리 무라드라는 게임즈에 여러 번 출전한 선수가 이 디렉팅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챌린저스 온라인 투어 1단계가 이번 주에 하고 있어요. 아 와드가 공개됐나요? 네, 아, 3개가 세 개. 공개가 맞아. 됐습니다. 오픈이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3개의 와드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이요? 네, 그래서 쿼터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일주일 동안 3개. 타이밍이 딱 그 쿼터 타이밍에 네, 그래서 이 WFP는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는 게임즈를 라이벌로 하는 대회가 아니다라는 것도 엄청 강조해요. 그리고 내년에 제대로 된 그 본 게임 본 대회가 치러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예선들만 치르고 내년부터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파이널은 하나 11월. 있긴 있어요. 11월. 11월에. 네. 음, 근데 이제 이거 기반으로 또 내년에 프로카드들이 이제 또 갱신이 되는 거죠. 네, 아, 결승 30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결승을 하긴 합니다. 그 연봉 계약을 그러면 해마다 하려나?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연봉은 밝혀진 거는 없고, 추산이 선수당 10만. 대략 10만 불이고, 정도. 전체 다 현찰의 형태는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스폰서십도 붙고, 네. 그리고 10만 불 상당일 것이다. 네. 그래서 WFP가 되게 핫 이슈이고, 오픈에 참가한 선수들이 사인을 한 선수들도 많고, 오픈을 안 한 선수들이 WFP를 하는 경우가 이제 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잘하는 선수들 중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뭐 최승현, 정다원 선수는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요? 최승현 이미 선수는 게임즈도 갔다 왔고. 챌린저스를 통해서 충분히 10명의 챌린저스 자리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있어요? 도전해 보세요. 아마 하시지 않을까요? 이미 다 몸 상태가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정상 컨디션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디어를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다큐 같은 거 했었어요. 로드 투 게임즈라고 해서 아, 네, 그런 형식의 이제 선수들을 밀착 취재해서 이게 줄임말이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밀착 취재를 해서 다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1이 어제 등록됐어요. 뭐 유튜브예요? 네, 유튜브. 아, 뭐 노아 월슨도 있고. 옛날에 라떼는 넷플릭스에 크로스핏 다큐도 있고 맞아.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왜냐면 게임즈가 좀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고 지적받는 가장 큰 이유가 미디어의 맞아. 부족이라고 지적되는 게 되게 커요. 컨텐츠가 없거든요. 크로스핏 유튜브 채널 가면 그냥 대회 영상만 계속 올려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언제 느끼냐면, 우리나라에서 파이스트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엄청난 관심을 갖다가, 비록 최승현 선수도 가시고 뭐 정단 선수도 가시고 마블도 가지만, 거기 가서부터는 그 관심의 화력이 유지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일반인들이 시청할 만한 컨텐츠가 없어요. 맞아. 네. 뚜르드 프랑스처럼 그런 버스 안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막 이런 것도 찍고 하면 얼마나 재밌어. 이벤트 끝나고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도 찍고. 회사에서 직원들 싹 다 한번 찍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팀들 다 해서 네. 그때 이후로 게임즈의 미디어 커버리지가 엄청 떨어졌어요. 네. 뭐 구글 검색어 같은 경우도 엄청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나온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러터리 브로스 같은 팀도 그 있고요. 사람들이 잘 찍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국내 대회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건 못할 것 같고, 국내 대회들도 제 생각에 더 부응하려면 중계나 이런 컨텐츠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중국에서 그냥 이렇게 작은 대회를 몇 번 나가봤는데 그냥 예선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촬영팀들이 잘 갖춰져서 들어오더라고요. 방송도 되게 철저하게 세분화돼서 하고 진짜 게임즈처럼 이거 스코어 올라가는 거 예선인데도 뭐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그냥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국내 대회 중에 제가 아는 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열려요. 굉장히 큽니다. 하이바 챔피언십이라고. 순간 네. 두뇌 풀가동했어요. 저도요. 뭐지? 아, 그 유우현도 출전한다. 네, 맞아요. 레전드 저지 이성준도 출전하는. 맞아요. 그 대회 하이바 챔피언십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아, 거기서 좀 미디어 팀을 꾸려야겠네요. 네, 맞아요.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에 지켜봐. 여러 대회들이 있지만 대회가 레벨업을 하고 싶으면 미디어 팀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 팀의 돈을 많이 써야 된다. 네, 투자를 해. 결국은 투자가 필요하고 사람을 많이 쓰고 네.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저 파이스트 같은 경우도 어떠세요? 쌤이 보시기에 뭐 직접 파이스트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흥행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아니, 너무 관련자라 그런가요? 너무, 네, 관련자가 앞에 앉아있어. 어디 무슨 말 하나 보자. 미디어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올해 네. 파이스트 대회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포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파이스트 대회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마지막 디테일한 터치들이 더 이제 더 들어가면 더 확실한 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도 그 몇 년 연속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을 대단한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준 씨 덕분에 되게 재밌는 정보들도 많이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와 유의 수다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이러다 하이유가 될 것 같아요. 하와이 유. 저는 소스라서 재료의 본질을 해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와 유. 안녕.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와 유의 수다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이러다 하이유가 돼버릴 것 같아요. 저는 소스라서 재료의 본질을 해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와 유. 감사합니다.